안녕하세요. 한글국어 강사 박서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문법 요소 특강 준비해봤습니다. 문법 요소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희동 표현, 인용 표현. 오늘은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높임, 시간 표현 2가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요소에서 먼저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높고 낮은 정도를 확인한다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린 높임 표현이라고 하면은 높인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낮추는 것 역시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놓치고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이 개념은 이따가 할 상대 높임 때문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 높임 표현에 대해서 주체, 객체, 상대 이렇게 3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각각 무엇을 높이느냐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주체 높임은 말 그대로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높임은 말을 할 때 듣는 청자를 높이는 표현이다. 근데 이때 뭐가 들어간다? 낮추는 것 역시 들어간다.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서 주체 높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높임 표현에서 실현 양상을 잘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주체 높임에는 3가지 실현 양상이 있습니다. 먼저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주격 조사께서, 그리고 특수 어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몇 명이 선어말 어미가 무엇이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중학교 때 개념 다시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중간고사 때 동사랑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부르는데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어간은 변하지 않는 애인데 어미는 변하는 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간은 한 개만 존재하는데 어미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가 어미를 구별할 때 앞에 여러 가지가 올 때 앞에 오는 어미를 선어말 어미라고 하고요. 먼저 선자를 써서. 그리고 뒤에 오는 어미를 종결어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때 이 선어말 어미는 종결어미 앞에서 어간 뒤에 종결어미 앞에 붙는 어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어말 어미를 오늘 계속 볼 건데 선어말 어미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높임의 선어말 어미와 시제 표현, 시간과 관련된 시제 표현의 선어말 어미로 구분됩니다. 오늘 이 선어말 어미 개념 계속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해주고 가실게요.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시가 쓰이면 이거는 무슨 높임이다? 주체 높임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선어말 어미를 쓰는 경우는 주체 높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쓰인다 하면 무슨 높임? 주체 높임. 그리고 그 선어말 어미는 뭐만 들어간다? 시만 들어간다 라는 거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앞뒤에 무언가가 붙어있다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착하셨어의 요 하셨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용언 어간 하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리고 어가 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2개가 선어말 어미인데 요게 바로 뭐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몇몇 친구들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라고 했는데 셔시 쓰였어요. 왜 그래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랑 결합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격조사 배웠죠? 격조사는 문장에서 문장에 자격을 준다. 그래서 주격조사라는 건 문장에서 주어에 자격을 주는 조사다 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은 주격조사께서 그리고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 주체 높임 문장입니다. 우리 이거 나중에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주체 높임이다라는 것만 구별할 게 아니라 어떤 실현 양상이 쓰였는지를 선지에서 꼼꼼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것 역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셔 볼게요. 그럼 여기서도 할아버지가 주어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라고 주격조사가 붙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이거를 배웠을 때 셔네? 그러면은 주무에 시가 붙고 어가 붙어서 선어 말음이 시가 쓰였네요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 우리 지금 굳이 여기 시가 들어있는데 얘는 뭐라고 구분했죠? 특수어휘라고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외워주셔야 되는 용어인데요. 우리나라에 주무다라는 어간이 없어요. 우리 주무시다는 태어날 때부터 주무시다라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주무시 전체가 어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이는 시는 여기까지가 어간인 거예요. 그래서 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인 게 아니라는 점 이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다라는 말 없고 주무다라는 말 없다. 그래서 어간의 일부다. 이 시는 뭐다? 어간의 일부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네를 따로 특수어휘로 빼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쓰인 건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 시가 아니라 특수어휘 주무시다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공부하다가 이런 용어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냐면 우리 드시다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밥을 드시다, 뭐 진지를 드시다 할 때 먹다의 의미의 드시다인데 이걸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해요. 우리 밥을 들다 할 때 이 밥을 들다, 이 들다에 시가 붙은 거다. 그래서 요 들 더하기 시해서 리을이 탈락해서 드시다가 된 거야 라고 보는 관점 첫 번째. 그리고 처음부터 얘는 드시다라고 태어난 거야 라고 보는 관점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기준으로는 보통 국립국어원을 많이 따르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드시다라고 했을 때 요 용어가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표제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등록된 단어를 말하는데 이게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특수어휘보다 여기 요쪽 입장을 조금 더 보고 있다 라고 보는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선생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건데 선생님 말씀이 타당하시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말을 높여요. 이런 걸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간접 높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주어와 관련된 사물이나 뭐 신체, 소유물 등을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높이는 걸 말하는데 이때는 말씀이 타당하다, 이거를 타당하시다 라고 높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할머니께서 다리가 아프시다. 지금 아프신 건데 뭐가 아파? 할머니의 다리가 아파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간접 높임이 사용되는 표현 역시 있다. 왜? 다리는 할머니의 신체 일부니까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간접 높임을 우리가 국립국어원에다가 질문하면 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을 정리할 때는 문제에 나와 있는 예제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 예제들 위주로 이게 간접 높임이구나. 뭐 손이 아프시다. 뭐 할머니의 다리가 뭐 편찮으시다. 말씀이 타당하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예제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요런 간접 높임을 할 때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높이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은 우리가 중세국어에선 중요하게 다루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중세국어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딱 요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실현 양상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해야 될 점, 아까 주체 높임 같은 경우는 조사가 뭐였죠? 주격 조사가 뭐가 쓰였어? 깨서가 쓰였어. 근데 여기서는 뭐야? 깨다. 요거 계속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 가지 명확하게 구분해주세요. 주체 높임이 깨서, 객체 높임은 깨. 그리고 뭐를 높인다? 부사를 높인다. 목적어에다가 대고 깨를 쓰시면 안 됩니다. 부사일 때만 깨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어의 기본적으로 4개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 배다. 요 4가지 꼭 필수로 외우기. 얘가 나오면 의심하지 않고 바로 객체 높임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다. 모시다 나왔네, 객체네. 근데 누굴 높였어? 목적어, 어머니를. 객체 맞죠? 영호는 할아버지께 신문을 가져다 드렸다. 드렸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객체예요. 근데 여기서 목적어 뭐야? 신문을이야. 근데 신문을을 높인 거니? 아닙니다. 여기서 할아버지께 라는 부사어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격 조사 깨가 쓰인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부사격 조사 깨와 특수어휘 들이다가 쓰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수어휘 모시다가 쓰였다. 요런 선지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상대 높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다. 여기서 낮추다 주의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봐볼게요. 상대 높임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종결어미에 쓰여요. 아까 우리 서남어러미 뒤에 쓰이는 거 종결어미라고 했는데 종결어미는 문장을 마무리할 때 쓰이는 어미를 얘기해요. 상대 높임은 크게 격식체, 비격식체로 나뉩니다. 그리고 격식체에서도 높임과 낮춤으로 나뉘고 비격식체에서도 높임과 낮춤으로 나뉩니다. 우리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 외워야 되는데 이때 외울 때 저는 여기 하오랑 하게는 좀 예스러운 표현이야. 좀 옛날 말이야. 그래서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좀 예스러운 말을 표현해서 썼다라고 좀 외워줬어요. 하십시오는 쉽게 말하면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서 쓰는 어떤 채? 단아까채. 뭐뭐 하십니다. 뭐뭐 하셨습니까?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씁니다. 공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십시오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하오체는 나 공부하러 가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하게는 공부하세, 뭐 공부하게 이런 거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해라체는 공부해라, 공부하렴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격식체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써요. 서로 예의를 차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비격식체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친밀감을 다루기 위해서 쓰는데요. 우리 해요는 우리 많이들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나 지금 놀러 가요. 뭐 저 지금 놀러 가요. 뭐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리고 해체는 나 지금 공부해 라고 하는 딱 반말, 낮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청자 높임, 상대 높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요거를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장에서 선지가 나왔을 때인데요. 아까 우리 봤던 예문 하나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기 봤을 때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다. 여기 어떤 높임이 총 쓰였나요? 라고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청자는 낮춤이 있으니까 객체 그리고 상대 높임이 쓰였어 라고 봐요. 왜? 같아. 이거 뭐야? 아까 우리 뒤에서 본 것 중에 무슨 체? 헤라체거든요. 근데 청자 높임은 개념에서는 낮춤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객체 높임만 쓰였다고 주로 봐요. 왜? 높임 표현을 물어볼 때는 낮춤도 상대의 개념에 들어있지만 상대 높임은 높임을 뜻하는 거일 때만 상대 높임이 쓰였다 하고 골라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문제 보기에 특정하게 낮춤의 상대 높임을 쓰라는 표현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얘를 물어볼 땐 뭐다? 얘는 객체 높임만 쓰인 문장이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서 우리 상대 높임을 찾으세요 라고 할 때는 그리고 얘와 관련된 거 위주로만 찾아주셔야 한다는 거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개념에 뭐가 들어가 있다? 낮춤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법 요소 시간 표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간 표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시제랑 동작상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시제하면 사건시랑 발화시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리 사건시라고 하면 뭐예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죠. 발화시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그 말을 내뱉은 시점이죠. 그러면 말을 내뱉은 시점보다 사건이 더 전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과거죠. 그리고 말을 내뱉은 시점과 사건이 같은 시점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현재죠. 근데 이 발화는 이때 했는데 그 사건은 나중에 일어났어 라고 하면은 우린 이걸 뭐라고 해요? 미래라고 하죠. 그래서 사건시와 발화시 이거를 기준적으로 잡아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를 나누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했을 때 이거를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어 세 가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 표 보면 어미에 대해서 두 가지 구별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어미는 언제 나오는 표현이에요? 용언에. 용언이 뭐야? 형용사랑 동사예요. 이 용언을 바뀌지 않는 부분 어간 그리고 바뀌는 부분 어미라고 분석했을 때 요때에 해당하는 어미인데요. 어간은 한 개만 나올 수 있지만 어미는 한 개 이상이 붙을 수 있다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어미는 선어말 어미랑 우리 어말 어미 두 가지로 구별돼요. 선어말 어미는 어말 앞에 붙는다 먼저 선져서 선어말 어미인데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우리 아까 봤던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쓰이는 시제 선어말 어미들 요쪽 열에 있는 애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요런 선어말 어미랑 어말 어미가 붙는데 요 어말 어미는 우리 아까 청자 높임에서 봤던 종결 어미 이런 애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 어미니까 얘 품사는 동사 형용사야. 근데 관형사형 관형사인 척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관형사는 어떤 역할을 해?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해. 근데 얘는 형용사랑 동사인데 그 동사랑 형용사의 기능과 다르게 관형사의 기능,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싶거든. 그래서 관형사인 척하는 어미다 라고 해서 이렇게 품사,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해주는 어미를 우리 전성어미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전성어미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전에 배웠던 뭐 연결어미, 뭐뭐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어미들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할 때 들어가고요. 일단은 이렇게 어미가 구별된다라는 정도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그 다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기 그리고 여기 얘네 둘의 형태가 어떻게 똑같아. 근데 동사일 땐 뭐가 쓰여? 과거가 쓰여. 형용사일 땐 뭐가 쓰여? 현재 시제가 쓰여. 요거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옆표 보면은 형용사 옆에 서술격 조사가 계속 붙는데 서술격 조사 이다도 우리 형태가 변하면 변해주는 애인데 형용사랑 성격이 비슷하니까 형용사랑 그냥 같이 쓴다 정도로만 외워서 그냥 뭉뚱그려 외워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사 그리고 형용사 서술격 조사 따로 외워야 되는 거 지금 정리되셨을 텐데 그럼 동사랑 형용사의 차이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텐데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저랑 학원을 정리했을 거고 학원에 지금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중학교 때 이미 품사 배울 때 정리하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 동사의 개념이 뭐죠?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형용사의 개념이 뭐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쉽게 예시를 들면은 동작, 뛰다, 달리다, 먹다 요런 동작이에요. 근데 형용사는 상태, 성질, 예쁘다, 착하다 요런 상태, 성질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 뜻으로 이 두 개를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가끔가다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뜻으로 마냥 구분하기에. 그럴 땐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자, 먼저 명령형과 청유형을 쓸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자, 우리 형용사의 대표 예쁘다 있죠?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가서 야, 예뻐라. 명령한다고 그 친구 예뻐지나요? 예뻐지지 않겠죠. 그래서 형용사는 명령형 안 돼요. 제발 예뻐져주면 안 돼? 뭐 부탁 이렇게 한다고 그 친구 예뻐지지 않아요. 청유 안 되겠죠. 근데 동사 빨리 뛰어라. 빨리 뛰면 안 되겠니? 하면 그 친구 할 수 있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명령형, 청유형을 할 수 있지만 형용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외우시면 되는데 형용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옛날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우셨냐면요. 형용사는 현재일 때 쓸 수 없어 라고 배웠어. 그리고 동사는 현재일 때 쓸 수 있어 라고 배웠는데 이젠 고등학교 되니까 난이도를 올린 거예요. 형용사 이제까지 현재일 때 쓸 수 없다고 배웠는데 관형사인 척 할 때는 쓸 수 있다라고 개념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냥 형용사는 현재 안 돼 이렇게 정리했던 친구들은 관형사형 어미일 때는 되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를 쓸 수 없어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표 특징 두 가지를 통해서 형용사, 동사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예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거 시제인데요. 우리 선어말 어미랑 관형사형 어미를 먼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까 어미에 대해서 배울 때 선어말 어미가 있고 종결 어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 경우에 뭐야? 선어말 어미는 뭐랑 뭐로 또 나뉘어? 높임의 선어말 어미 그리고 시제 선어말 어미로 나뉜다고 했어요. 높임의 선어말 어미 아까 뭐였지? 가시, 가셨다의 가시, 시 그리고 얻다라고 하면 얻. 여기가 우리 시간과 관련된 시제들인데요. 이런 시제들을 우리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는 뭐지?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는요. 우리 관형사인 척하는 어미예요. 우리 어미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품사가 뭐죠? 어미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품사는 용언이야.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여야 돼요. 근데 우리 관형사인 척하는 동사랑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뭔데 관형사인 척을 하지? 라는 의문이 들 텐데 관형사의 역할을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동사, 형용사는 서술하는 역할을 하지만 관형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다시 정리하면 관형사형 어미의 품사는 동사랑 형용사인데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따라하고 싶어서 겉의 형식을 관형사인 척한다. 왜? 얘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동사, 형용사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까 배웠던 요 선어말 어미랑 종결 어미랑 좀 다른 양상이에요. 이 어미는. 그렇게 해서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선어말 어미랑 관형사형 어미 우리가 구별할 때 객관식 선지에 있을 때 앞뒤에 무언가가 붙으면 이거 선어말 어미 표지구나. 앞에 이거 하나 있으면 관형사형 어미 표지구나 라는 거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놀았다. 여기서 놀앗, 이 앗,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고요. 그 영화 슬프더라. 이 더는 과거형인데 여기에는 회상의 의미도 추가되어 있어요.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어제 읽은 책. 동사 뒤에는 뭐가 쓰여야 돼? 은이나 니은이 쓰여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읽 더하기 은이 쓰인 거죠. 그리고 어제 보던 기사 던. 그리고 여기서 어제 시간 부사어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 선어말 어미 더를 배웠는데 선어말 어미 더에다가 그냥 우리 아까 동사 니은 이 때문에 이 관형사형 어미 니은 붙이면 안 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던으로 배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우리 던밖에 없어. 이 은을 쓸 수 있어 없어? 이 니은을 쓸 수 없어. 그래서 이 경우의 분석은 동사에서만 논란거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냥 던이라고 합쳐서 외우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음은 갖지 말고 그냥 던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바로 예문을 통해 볼게요. 책을 읽는다, 그리고 지금, 자다에 니은이 붙은 거, 하늘이 푸르다, 시간은 돈이다, 아무것도 붙은 게 없어요. 친구를 찾는 학생, 순하다에 니은부터, 학생이다에 니은부터 라고 해서 지금 이 경우는 동사에 는이 붙었고요. 여기 시간부사어 지금 쓰였고 동사에 니은 붙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사의 선어말음이 니은이 쓰인 경우예요. 근데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는 따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붙지 않았다.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에 아무것도 붙지 않았다 하면 얘는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찾는 학생, 여기서 동사 찾다에 는이 붙었고요. 형용사 여기에 니은이 붙었어요. 순하다라는 형용사에. 그 다음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에 인이라고 니은이 붙었어요. 이렇게 현재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지금 시간부사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시제입니다. 여기서 즐겁겠다 get 쓰였고요. 여기서 관형사형어미 리을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떠날 사람을 수식해 주네요. 관형사 기능하는 거 맞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요 get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의미, 추측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겠구나. 지금 눈이 많이 오겠구나. 내일 눈이 많이 오겠구나. 이 추측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여기 앞에 붙은 시간 부사어에 따라서 시제가 변해요. 이제까지 우리 get, 선어말음이 get 쓰면 미래라며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어제가 붙었으면 얘는 시제가 언제냐? 과거예요. get은 앞에 이렇게 시간부사어가 붙으면 과거, 그 다음 지금이 붙으면 이거는 시제가 언제? 현재. 그리고 내일이 붙으면 이거는 시제가 언제? 미래예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 의지입니다.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 나의 의지를 다질 때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능성이랑 능력을 말할 때 써요. 잘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가능성. 어떻게 혼자 이걸 다 먹겠니? 능력에 대한 거.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나뉜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제 표현 하게 되면은 요거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선어말음이랑 관형사형어미 잘 구분해서 외워주시고요. 동사에서의 이 은, 그리고 형용사에서의 이 은, 서로 시제가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 주요 포인트로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옛날에 품사 배울 때 가변어라고 해가지고 형태가 변하는 애들 외웠어요. 우리 가변어에 뭐가 있었어? 요원이 있었어. 그게 형용사랑 동사였는데 예외적으로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인다고 배웠어요. 얘는 예외다 하고 외워주셨는데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변어 할 땐 서술격 조사 이다를 같이 연결해서 많이 묶어보는데, 이 서술격 조사가 형용사랑 좀 성격이 비슷하다고 봐가지고 형용사랑 항상 세트를 이루어가지고 많이 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get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요. get은 첫 번째 추측,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거? 의지,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 능력,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추측의 의미일 때예요. 추측의 의미일 때 get은 마냥 미래 시제를 뜻하지 않는다. 이때는 앞에 있는 시간 부사어랑 다른 표현들을 보면서 시제가 언제인지 잘 확인해야 된다. 왜? 얘는 미래로만 쓰이지 않는다 하는 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표현에서 중요한 동작상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개념 보면은 진행상은 말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ing죠. 근데 완료상은 뭐냐면 이미 끝났어. 아니면 끝난 후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수지가 의자에 앉아있다, 앉고 있다. 이 예문을 통해서 볼 건데 수지가 의자에 앉아있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의자에 어때? 착석했다는 뜻이야. 근데 앉고 있다는 건 뭐야? 이렇게 의자에 쭈그리고 앉고 있는 중이라는 그 뜻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진행상, 완료상을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때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 당연히 이때 뒤에 쓰인 보조 용언이겠죠? 우리 앉다에 아있다가 쓰이면 이건 뭐야? 완료상이야. 근데 고있다가 쓰이면 이건 뭐야? 진행상이야. 이런 식으로 형태를 나눈 다음에 외워주시면 이거 정리하기 편해요.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요것도 외워주셔야겠어요. 고있다, 아어가다. 요런 거. 그럼 자, 한번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예문을 통해서. 자, 비가 오고 있었다. 이거 뭐예요? 과거죠. 과거에 계속 하는 과거 진행. 그리고 비가 오고 있다. 이거는 뭐야? 현재 진행. 그리고 비가 오고 있겠다. 이거 무슨 진행? 미래 진행.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 고있다. 이 고있다는 아까 뭐라고 했죠? 진행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 그 전에 배웠던 이거 과거고요. 이 get은 미래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합쳐가지고 얘는 시제를 분석해서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성규가 문제를 다 풀어간다. 뭐뭐 아어간다 해가지고 어간다. 여기도 니은이 쓰였으니까 이거는 현재 진행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진행상이랑 시대를 엮어서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배운 시제랑 동작상 연결해서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완료상인데요. 완료상은 끝났거나 끝난 후 지속인데 요거 아까 외우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피자 한 판을 다 먹어버렸다. 이미 다 버렸다. 과거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과거 완료예요. 그리고 수지는 지금 현재네. 무대에 서 있다. 지금 현재 완료인 거예요. 이미 무대에 내가 서 있는데 현재 상태라는 거고 이거는 버렸다. 과거 완료. 과거에 다 완료된 거. 그리고 바퀴벌레를 모조리 다 잡아버리겠다. 여기서 get 미래죠. 그러면 미래에 이걸 완료하겠다는 거죠. 미래 완료예요.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상도 동작상을 가지고 시제랑 연결해서 구분하는 방법 연습해 주셔야겠고요. 이렇게 높임 표현, 시간 표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아까 외우라고 했던 포인트 스스로 노트 정리하면서 잘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피동 표현, 인용 표현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